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G2G 바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58,000원, 균등은 고고, 하지만 비례는?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G2G 바이오는 8월 5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6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교보 18호 스펙, 삼양 컴텍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G2G 바이오의 환불금으로 SN시스, S2W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양 컨텍의 상장 예정일은 8월 18일 월요일이고 교보 18호 스펙의 상장 예정일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가 교보 18호 스펙과 동일한 8월 14일 목요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시상장 예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상장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장 예정일이 변경되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G2G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 미립구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G2G 바이오의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보면 머리카락 두께인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의 입자에 약물을 넣어 주사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입자가 서서히 분해되며 약물이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꾸준하게 방출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G2G 바이오는 약효가 오래 지속되게 하는 기술을 가진 바이오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나 먹어야 하는 약을 1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하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투여 횟수의 감소는 편의성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을 감소하고 치료 효과를 개선하며 의료비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G2G 바이오의 해당 기술을 이노램프라고 부릅니다. 즉 G2G 바이오는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는 이노램프 기술을 기반으로 약을 탑재시켜 주사제 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1개월 약효가 지속되는 당뇨 비만 치료제, 1개월 약효가 지속되는 치매 치료제, 3일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통증 치료제 등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노램프의 기술을 적용한 약품들의 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비만 당뇨에 적용되는 GB7001 같은 경우 아직 현재 전임상 단계이고 치매 수술 후 통증 조절은 임상 양리 시험 완료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습니다. G2G 바이오의 추가 기술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보다 더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100분의 1에서 500분의 1까지 낮은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인테램프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램프 기술은 매우 초창기 단계이고 기술 평가 대상은 이노램프로 제한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2G 바이오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에 기술 성장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 전문 평가 기관인 나이스 DMB와 한국 평가 데이터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 평가 등급은 모두 A등급입니다. 기술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G2G 바이오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약효 지속형 미립구 생산 플랫폼인 이노램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주요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른 질환 및 반려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미립구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기술을 내재화하였고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량 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보유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인 GB5001은 한국 파마 휴메딕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공동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도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A등급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의 현재 임상 단계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된다고 해도 경쟁 제품이 많은 상황이라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캐나다 임상 결과가 경쟁 제품 대비 부작용 발생이 현저히 낮은 점이 장점입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A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기술 평가 결과는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G바이오의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웅제약, 한국BNC, 한미약품, 동국제약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 회사의 평균 펀은 28.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G2G바이오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에 2029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400억을 이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0만 1,600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42.91%의 할인율을 적용한 5만 8천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상단이 그대로 공모가로 결정되었습니다. G2G바이오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29년 매출이 2024년보다 94배나 늘어난 725억 원이 되고 2024년 833억 원 적자에서 400억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G2G바이오는 기술 이전 수익, 제품 매출 수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제품의 임상이 성공하고 기술 이전이 성공하고 제품이 잘 팔렸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앞선 기술 평가를 참고해보면 G2G바이오의 제품은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업체들의 추정은 언제나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의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G2G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244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8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많고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의무보유약약도 평균보다 높은 건수 기준 18.93%, 수량 기준 15.64%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좋은 수혜측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G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58,000원에 가장 많은 수혜측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단 미만도 아주 적진 않은 21건 0.86%의 수혜측이 있었습니다. G2G바이오는 공모가 5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112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5.4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102억 원입니다. G2G바이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매우 높은 53.4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유통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매우 큰 편인 58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VC가 27.3%, 개인 투자자 7명이 3.8%,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4.2%, 1% 이상 주주가 7.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액주주 104명이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다수는 소액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G바이오의 소액주주 숫자는 168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기존 주주의 단가는 14,500원에서 25,065원이 가장 많고 33,420원, 46,336원, 57,700원도 있습니다. G2G바이오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G2G바이오는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주가를 살펴보면 최저 56,000원, 최고 10만 3천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95,500원입니다. 비상장 플랫폼의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하지만 G2G바이오는 그 중에서도 적은 편입니다. 하루에 거래가 한 번도 없는 날도 많고 하루 거래량이 많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2G바이오는 상장 후 1개월 뒤 상장일 유통비율보다 더 많은 39.24%의 유통물량이 추가로 풀립니다.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2G바이오의 상장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GCG놈보다 크고 시메스 삼양컴텍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G2G바이오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7%입니다. 규모가 약 9억 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G2G바이오의 직원 숫자가 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는 약 3.22년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932만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지만 직원분들이 적기에 우리 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주익수는 약 319주 1,849만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아주 작진 않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1번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31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보통인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200%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 가능 주식수는 22,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G2G바이오는 상장일 공모가 5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3만 2천원, 하한가 60%는 34,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2G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 미립구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를 지속시키는 이노램프 기술을 바탕으로 비만 당뇨, 치매 등의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기에 시장에서는 신약 바이오 개발 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비상장 플랫폼에서 공모가 58,000원보다 높은 9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2G바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많았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의무보유하격도 평균보다 높았기에 좋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삼양 컨택보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도 적고 의무보유하격 신청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쟁률의 차이는 공모 규모의 차이로 볼 수 있기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삼양컴텍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G2G바이오는 상장의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바이오 종목이라 기대가 되지만 교보 18호 스펙 삼양컴텍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특히 교보 18호 스펙과는 상장 일정도 같아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스펙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스펙 동시상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G2G바이오와 삼양컨택은 시가총액과 유통물량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유하격 신청 비율이 다르기에 최종 유통물량은 약 300억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2G바이오와 삼양컨택은 기존 주주 비율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G2G바이오에 비해 삼양컨택의 기존 주주 비율은 8.68%로 적은 편입니다. G2G바이오의 공모가는 58,000원으로 주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가 22만 5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이의 절반인 11만 2,500주로 균등 배정은 추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2G바이오는 규모가 크고 기존 주주가 많고 교보 18호 스펙과 동시상장이지만 신약바이오로 분류될 수 있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기에 균등 청약은 큰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균등은 추첨 한 주 가능성이 높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보 18호 스펙과 G2G바이오는 아직까지 상장 예정일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동시상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중 하나가 8월 13일 수요일로 옮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보 18호 스펙은 규모가 평균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일반 공모주 2개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기에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LS 스펙과 동시상장이었던 DB금융 스펙의 상황을 보면 LS 스펙에만 수급이 몰리며 DB금융 스펙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 교보 18호 스펙도 G2G바이오와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기에 상장일 기대가 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약 2일차인 8월 6일 수요일 하나35 스펙이 상장을 합니다.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하나35 스펙이 고점 기준 2,400원을 넘지 못한다면 교보 18호 스펙 청약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할 때 확실한 상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양컴택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보 18호 스펙과 G2G바이오는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G2G바이오의 경쟁률이 낮아 조금만 올라도 삼양컴택보다 수익일 수 있는 상황을 노리시는 분들은 두 종목의 경쟁률 차이가 4배 이상은 되어야 리스크 대비 청약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삼양컴택과 G2G바이오의 경쟁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삼양컴택에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이 있습니다. G2G바이오의 경쟁률이 더 낮아도 공모가 차이가 상당히 크기에
G2G 바이오 비례 한주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두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G2G 바이오 비례 금액을 정한 후에 남는 자금을 삼양컨택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